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성적을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볼 수는 없지만 지역별, 학교별로 기초학력 수준이 얼마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결과를 공개한 학교엔 포상을 주자는 내용도 이 조례안에 함께 담겼습니다. 기존 과정 중심 평가나 서술형, 논술형 평가와 함께 공존하면서 정확한 기초 학력 진단과 결과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보완적 개념의 평가 도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성적 공개로 학교별 서열화가 심해지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학년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 서점마다 진단평가 문제집이 확 늘었어요. 그리고 학원가에 진단평가 대비해야 된다. 속성 반, 진단평가 대비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의를 신청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봤더니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국가 사무고 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도 없어 조례를 제정해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지역별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는 건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포 전에 다시 시의회로 돌아온 서울 기초학력 조례안은 시의원 3분의 2 출석에 과반 동의가 있으면 재의결됩니다. 이 조례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국민의힘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지난 10일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학교별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검사 결과를 공개한 학교나 구성원에게 포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생긴 학습 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더 나은 교육 정책을 위한 초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단검사 결과 공개로 학교 간 그리고 지역 간 서열화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개별 학교 단위에서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학교 서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명백하게 상위법과 배치됩니다. 교육계에선 사실상 일제식 지필평가의 부활이라며 진단평가에 대비해 초등 저학년까지 사교육 부담이 커질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지필평가와 성적 공개 대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서울시교육청에 이 조례안에 대한 제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지난 8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고 여러 차례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3조 7천억 원 가운데 70%를 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교육청 계획에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동을 건 겁니다. 결국 적립금을 대폭 깎고 쪼그려 변기 등 시설 개선비를 편성한 뒤에야 추경안은 49일 만에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는 12조 9천억 원 규모의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본 예산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규모는 98개 항목 5,688억 원. 특히 교육용 스마트 기기 디벗 보급과 전자칠판 설치 등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은 모두 깎였고 학교 운영비 역시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육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아 전자칠판 사업 예산을 확대할 수 없다며 디벗 역시 US 사이트 접속 등 교육 외에 사용되는 것 때문에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83%가 전자칠판이 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전자칠판 설치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96.5%가 찬성한다고 반박합니다. 또 타 시도에서는 이미 학생 1인당 1 스마트 기기 보급이 달성돼 간다며 중앙정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기조에도 발을 맞추려면 교육위에서 깎인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분배를 할 텐데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그 의식 조사를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사실은 14%도 되지 않았습니다. 유해 사이트 차단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견이 있는데도 정작 예산 삭감 과정에서 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대기하다 밤 10시에 저하고 예산과장을 불러서 감액안에 대해서 꼭 살려야 되는 거 있으면 3개를 얘기하라.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갈등 속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까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는 15일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오늘 오후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본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12조 3천억 원 규모로 기존보다 5,688억 원 줄어든 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책의 효과성 입증이 안 됐다거나 부작용이 있다며 예산을 깎은 건데 이 안이 그대로 수용됐습니다. 감액된 예산에는 스마트 기기 보급과 전자칠판 설치 등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공약 사항들도 포함돼 있어 조 교육감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고 디지털 교육 역량이 타 시도에 비해 뒤처질 수 있다고 걱정하지만 시의회는 추후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입장입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하여 현장에 학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2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21석을 차지한 울산시의회도 울산교육청 예산을 원래 계획보다 286억 원 깎았습니다. 7억 6천만 원 삭감됐던 지난해와 비교해 감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고 노욱희 교육감이 수학여행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설립을 추진한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예산 200억 원을 포함해 대부분 민주시민과 노동인권 교육 등 노 교육감의 주요 정책 추진 사항입니다. 국민의힘이 60석을 차지해 정치 지형이 바뀐 경남도의회도 경남교육청 예산 삭감 규모를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렸습니다. 지난해 19억 원에 그쳤던 감액 규모가 올해 306억 원으로 커진 겁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뿐 아니라 초선 때부터 공을 들였던 혁신학교 사업 예산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새 임기 1년차부터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주요 사업이 예산 심사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남은 기간에도 교육감들이 정책 추진에 힘을 얻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